그렇다고 해서 11월 달에 금리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도 하시지 않았거든요. 담백한 2%입니다. 아직 입에 안 익습니다. 네. 달밤 2%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미국 대선의 지금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의 승리 쪽으로 가닥이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바로 직전 방송에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 다만 채권의 가격이라든가 환율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들이 트럼프, 코인의 흐름도 그렇고요. 트럼프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예상과 유사하게 트럼프의 우세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 완화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유동성을 풀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측면을 상당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유로 해서 11월 달 금리 인하가 가능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11월 달에 미국에서 B컷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고용 지표까지도 사실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B컷으로 간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사실 없는 상황인데 조심스럽게 11월, 12월 달에 베이비컷으로 2번 갈 거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B컷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11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인 그리고 주식 시장도 상당히 화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테슬라 주식 상당히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시간이 5시 반인데 코인도 지금 1억 300만 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방송에서 관세를 높이고 그럼 이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것이다. 그런데 금리는 인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는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러하나 현재로서는 그런 기조로 갈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금리 인하를 함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앞뒤가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거기 때문에 관세를 높일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아지는 양상으로 갈 것이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조절을 하겠죠. 조절을 하겠지만 근데 금리 인하와 그리고 양적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트럼프는 경기 부양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11월 달에는 대출을 완전히 전방위적으로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사를 통한 대출은 완전히 막아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나마 은행을 가도 대출이 아예 100%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은행도 있고 안 나오는 은행도 있고 이제 다들 이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대출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출 규제를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은행 그리고 서민들도 레버리지,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빚이지만 좋게 말하면 저는 레버리지, 지렛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출이라고 보는데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하는 대출을 일으킬 수 없게끔 하는 것을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방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금대출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은행 대출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은행의 그런 여신 한도가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강제해서 막을 수는 없고 정책적으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출 규제는 강력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권고사항으로서 은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제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전체적으로는 풀어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1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내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11월 달에 완전 원천 봉쇄를 해버린 걸 보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일반 상담사들을 통해서 대출을 하는 것도 12월 달부터는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금통위 회의가 11월 30일 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선이 트럼프 쪽으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11월 7일 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중간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11월 30일 날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조금 덜 부담스럽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서민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재정정책을 펼쳐라, 금리는 내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은행 총재께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도 그 돈을 풀어서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방법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1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감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누구도 11월 달에 지금 금리 인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1월 16일 날 첫해 금리 금통위 회의가 있다라고 내년을 강조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11월 달에 금리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도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려면 아직 며칠 더 지나야겠지만, 지금 벌써부터 트럼프의 우세를 점치고 있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측면에서는 물론 외교적인 측면, 그리고 그 국방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과연 트럼프가 더 좋은 대통령이냐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국을 살리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돈을 많이 쓰지 않겠다라는 트럼프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